안녕하세요. 단수무식 지구인을 위한 포토샵 강좌 김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무지 포토샵의 단입니다. 나는 그냥 반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포토샵을 실행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고 특히 이번에 나온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따로 CD라든지 아니면 디스켓 같은 걸 구매하지 않아도 이제 어도비 사이트 가고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니까 그 어도비 사이트 가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도비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이 여기 가시려면 www.adobe.com 입력하시면은 이제 이쪽 사이트에 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그냥 포토샵을 클릭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다운받고 설치가 됩니다. 좋네요. 자동으로. 요즘은 다 이제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실행한 건데요. 여기서 원하는 거를 이 트라이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영어인데요? 영어? 영어도 되고, 여기 가고 프리퍼런스에서 언어 설정을 이제 그 한글로 하면 한글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설치가 됩니다. 한글 그럼 여기서 한글 버전으로 클라우드에서 한글 버전 바뀌면 다운받은 것도 자동으로 한글이 돼요? 한글로 다 돼요. 그러니까 한글도 되고 각 언어 그 각 고유한 나라의 언어를 다 지원해요. 대단하네.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 또 메시지가 떠요. 그게 이제 업데이트 됐다고. 그래갖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에셋이라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어도비에서 개발하고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무상으로 제공도 해주고, 그 다음 커뮤니티, 그래서 다른 유저들의 작품 같은 것도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통합 관리가 다 돼요. 다니씨 진짜 영혼 없어. 자, 포토샵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포토샵이 실행이 됩니다. 오 진짜 빨라. 원래 이렇게 빨라요? 좀 빨라요. 미리 켜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지. 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대로 이제 이게 이제 전체 화면이고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있고 각각 이제 고유한 이름이 명칭이 있는데요. 우선 맨 위에 보면 이게 이제 메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툴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툴은 여러분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이 버튼 있죠. 앞으로 감기인가? 이걸 누르면은 빨리 감기. 빨리 감기? 이렇게 빨리 감기 하면은 두 개의 배열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중 배열로.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하나로 이렇게 바뀌고.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렇게 대부분 위치를 여기에 고정시키기보다는 이렇게 떼어내서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툴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중 배열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툴을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컨트롤 팔레트라 그래갖고 여기에 각 도구에 대한 이제 옵션들이 다 표시가 돼요. 팔레트네요, 팔레트. 그쵸. 빨리. 그리고 초등학교 이것도 때 이제 많이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고, 예전에 아는 친구 같은 경우 이거 떼어냈다가 다시 못 붙여갖고 막 징징거리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각각 팔레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고 떼어낼 수가 있고, 팔레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 팔레트.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두 개를 이렇게 이중 배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꺼도 돼요. 이렇게 끄면은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면 체크돼 있죠? 체크돼 있는 거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고 체크가 없는 거는 숨겨져서 안 보이게 처리된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게 화면 구성. 특히 요거 요 흰색 화면은 이제 캔버스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 캔버스가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면 구성을 알아봤고요. 화면 이제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여기에다 여러분이 화면 구성을 이제 만약에 내가 팔레트 위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거야. 여기 new workspace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줄 거야. 여기 김샘 이렇게 해서 save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이제 컴퓨터를 켰더니 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만든 구성이 사라졌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 여기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있죠. 제 이름 여기 있죠. 김샘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내가 설정한 상태로 바뀝니다. 이런 고급 기능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화면 구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토샵을 처음 하기 위해서 이제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캔버스가 있어야 포토샵에서 이제 여러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캔버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알아. 뭔데? 문방구 가서 400원 주고 사. 진짜? 오 마이 갓. 여기는 돈 안 줘도 돼요. 나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을게. 자, 파일 메뉴를 이렇게 실행해서 new 하면은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요. 여기 컨트롤 N 이렇게 단축키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컨트롤 N 누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ew 실행하면은 이렇게 새로 캔버스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 뜨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크기, 캔버스 크기. 그래갖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24의 768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768? 768인가요? 응, 맞아요. 너무 어려운 숫자야. 어려우면 여기에서 그냥 웹 메뉴 가고 여기서 이제 뭐 1280710 이렇게 저것도 이렇게 어려워. 해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캔버스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여기에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이제 칠할 수가 있는데요. 칠하기 위해서 우선 색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컬러를 설정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는 이 메인 툴바에 두 개의 색을 샘플을 제공하는데요. 그래갖고 요거 같은 경우 앞에 있다 그래갖고 전경색, 이건 뒤에 있다 그래서 배경색입니다. 그래갖고 순서 차이가 아니라 그냥 여분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클릭하면은 컬러 피커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색을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색조를 정할 수가 있고 요 원 사용해서 채도하고 밝기. 대부분 실수하는 거 보면 얘는 여기 있고 이것만 정한 다음에 OK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이 안 들어가요. 그냥 흰색. 그래서 여기서 색조를 정한 다음에 채도하고 밝기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색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색을 표시합니다. 나 빨간색. 빨간색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정경색이 바뀌죠. 그 다음 배경색도 클릭해갖고 바꿀 수가 있어요. 배경색 보라색 해주세요. 보라색 이렇게 해서 색을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정경색과 배경색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이제 채우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앞에 색으로 채울 거면 Alt 키하고 백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 앞에 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고요. 백스페이스. 그 다음 뒤에 색으로 채울 거면 컨트롤 키하고 백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은
뒤에 색으로 채워집니다. 알트랑 컨트롤. 맞아요. 백스페이스 또는 개인적으로 백스페이스 키가 싫으면은 Alt하고 딜리트 키 조합해갖고도 이렇게 또는 컨트롤 딜리트하고도 똑같이 전경색과 배경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대박. 벌써 11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 툴바에서 제일 먼저 있는 도구가 마키입니다. 마키. 마키. 바퀴. 바퀴 아니에요? 바퀴. 바퀴벌레 너무 싫어. 나도 싫어. 그래갖고 마키가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죠? 이것처럼 이제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극장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앞에 이제 이 전광판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인 거. 요거를 마키라고 불러요. 전광판이 마키예요. 그쵸. 영어로는 마키라고 부르고. 라스베가스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진짜. 보내줘. 그래. 자, 그럼 마키를 사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 캔버스에 색을 채웠잖아요. 이제 다른 색으로 이렇게 채워볼 건데요. 이전 시간에는 전체 캔버스에 이렇게 색을 채웠는데 마키를 사용하면 영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마키 같은 경우는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올 때 이 싱글로 되어 있는 건 1픽셀짜리 선을 그리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이렇게 영역을 사각형이란지 또는 동그라미 이 형태로 영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정해놓으면 이 부분에만 색을 채울 수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맞아요. 어메이징. 여기에서 보듯이 반짝반짝 이렇게 네온 쌓인 그 불빛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갖고 마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키. 간판처럼.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 범위를 지정하면 이제 더 이상 선택 범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반짝반짝 그러잖아. 그러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없애는 기능이 있는데 없애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그래갖고 단축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로 해제하는 방법. 우선 단축 메뉴는 여러분이 포토샵 이거 실행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단축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메뉴에 있죠. 디셀렉트. 그래갖고 디셀렉트가 이제 선택을 해제한다는 뜻. 이렇게 하고 디셀렉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사라지죠. 또는 단축 키 그래갖고 컨트롤 키하고 D 눌러주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D. 컨디. 컨트롤 D. 컨디. 컨디션? 이렇게 해서 선택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정해주고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 부분만. 그리고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컨디. 또는 컨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셀렉트. 오디. 오디 컨디. 이렇게 해서 선택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포토샵에서 선택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포토샵은 선택 범위를 기반으로 작동돼요. 그러니까 선택 범위로 지정한 데만 색을 채울 수도 있고 선택 범위로 지정한 데만 오려거나 색 보정 또는 필터 효과를 선택한 부분에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포토샵에서 선택 범위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역시 알겠습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한. 맞아. 기본이 제일 중요한 어딜 거야.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초기화할 건데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레이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Alt 백 눌러갖고 흰색으로 채워주면 초기화가 돼요. 쌤, 근데 저거 동그라미랑 저거 정사각형 그 동그라미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요?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 완전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응. 그러면 단축키로 Shift만 눌러주면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돼요. 완전 동그랗게. 시프트. 네모도 직사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Shift만 눌러주면 정사각형으로 바뀌어요. Shift. 그렇구나. Shift만 눌러주면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 범위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만약에 여기 위치가 아니야. 다른 데다 옮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빠르게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 찌면 안 되고요. 아.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선택 범위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괜찮네요. 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만 누르면은 옮길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이거는 초보자보다 고급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실시간 이동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도구만 사용하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동그라미하고 타원형 또는 사각형밖에 못 그리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래갖고 포토샵에서는 선택 범위를 더하거나 빼거나 교차시켜서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툴바 이제 여기 컨트롤 팔레트 맨 상단에 보면은 3개의 버튼이 있죠. 그래갖고 저기에 사용 방법이 우선 선택 범위가 하나는 있어야 돼. 하나. 아예 처음부터 없는 채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고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더하기.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은 두 번째부터 그려주는 거는 자동으로 더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곰돌이도 그릴 수 있고. 곰돌이 이상해요. 이건 깨구래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그릴 수가 있고. 그 옆에 거를 눌러주면 이제 얘는 빼기예요. 그래갖고 외부를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안쪽에다 그려고 안쪽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색 채우면 거기 빼고 채워지는 거예요? 맞아. 채워볼까? 네. 이렇게 해서 색을 정한 다음에 채워주면은 여기만 빠지고 우와, 색이 나오죠. 왠지 이렇게. 삐꾸 미니 미키마우스 같아. 망가진 미키마우스예요. 닭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진짜 진짜? 닭. 닭 같아. 저게 왼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가 아. 벼슬이고 그게 불이고. 내가 좀 예술성이 있어요. 역시 치킨 대충 먹고 그냥 싶다. 시켜.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교차. 이렇게 해서 교차를 사용하면 첫 번째 선택 범위와 두 번째 범위에 이제 교차되는 부분만 남고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마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진짜 보면 볼수록 닭 같아. 닭에 꽂히셨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키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키 도구하고 정경색, 배경색을 사용해서 실습을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